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터 자문의 조성준입니다. 조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악기의 줄을 잘 조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이상한 소리들이 나게 되겠죠. 저희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비유를 한 것인데, 사람은 인지, 감정, 생각, 정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이 발생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편집증적인 망상이 생긴다거나 과대 망상이 생긴다거나, 망상이 생기면서 행동들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음에 병원에 조현병 증상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처음에는 환청 혹은 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환청과 망상처럼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들은 경험하는 증상들을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환각이 있고 망상이 있고 긴장형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음성 증상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지만 환자들은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조현병을 오래 앓고 나면 희노애락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정서 반응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즐거움을 경험을 하는 어떤 의욕들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시작을 할 때는 이러한 환청과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다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음성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가면 갈수록 이런 음성 증상들이 문제가 되어서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다음의 5가지 중에 2개 혹은 그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치료 시에는 물론 1개월 이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어쨌든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증상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망상, 두 번째로는 환각, 세 번째로는 사고의 일탈이라든지 지리멸렬과 같은 와해된 언어, 네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혹은 긴장성의 행동, 다섯 번째로는 음성 증상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망상이나 환각 2가지 중에서는 하나가 혹은 하나 이상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기간 또한 저희가 이것들을 하루 이틀 경험한다고 해서 진단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계속적인 징후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되고, 이 기간에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진단 기준에 맞는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전구 증상 혹은 잔류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감염병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균이 들어오더라도 아직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잠복기 같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명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기능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저하가 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저희가 전고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병이 있는 아이의 상담 방법은 사실 너무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족보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그 하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망상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화나가 호소하고 있는 망상을 부정을 해버린다면 그 친구는 아무래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얘기하고 공감을 받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믿지도 않는데 뭐하러 내가 얘기를 해? 라는 생각을 하기 쉽고,
피해적인 사고를 갖기가 쉬울 거고요. 혹시 저희가 그 망상에 대해서 반대로 너무 긍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 아이는 망상을 점점 더 공고화해 가면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아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망상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혹은 긍정하거나 하는 태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요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업이라든지 친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너무 저명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동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이들로부터 분리를 시켜 주어서 증상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학급으로 돌아오거나 친구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명하게 학교 수업을 방해하거나 친구들 대인관계에 문제가 안 될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일상적으로 대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오픈을 할 것인지, 담임 선생님만 알고 있을 것인지, 학부모만 알고 있을 것인지, 다른 친구들에게 모두 오픈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정도는 좀 상황이 좀 공유가 되어서 아이가 도움을 받을 부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환각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의 환각은 정신병적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는 정신병적 증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해본다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청을 예로 들어볼까요? 환청이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하루 종일 들리는지, 일주일에 몇 번 들리는지, 남자의 목소리로 들리는지, 여자의 목소리로 들리는지, 몇 명의 목소리로 들리는지, 들린다면 어떤 내용인지, 뭘 시키는 내용이 많은지, 코멘트를 다는지, 아니면 욕을 하는지,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떠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다면 이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주관적인 괴로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을 때 이로 인한 괴로움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환청의 내용을 무조건 교정해 주거나 이를 다 받아주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표현하고 있는 증상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잘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상 속의 친구는 사실 여러 친구들이 호소하는 증상일 겁니다. 조현병이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에도 굉장히 흔한 증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조현병인 경우로 저희가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본다면 그 아이가 이 상상 속의 친구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와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떨 때 대화를 주고받는지, 어떠한 영향들을 주고받는지, 어떠한 감정들을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겠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상상 속의 친구가 있고 없고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힘든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치료해가는 과정 속에서 상상 속의 친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욕구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 공유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표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관심을 잘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현병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적절한 약물 치료이고 최종 목표는 이를 통해서 사회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치료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좋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는 굉장히 좋은 치료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낙인과의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상담교사께서는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 증상에 대해서 적절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주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학교의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즉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들은 필요한 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현병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모든 보호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없는지, 정서적인 지침은 없는지, 피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는 확인의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잘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 지켜보면 되고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주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필수적이고 약물 치료 없이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전기 충격, ECT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그건 이제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우선 약물 치료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건 당연히 조현병 치료제인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고요. 신경안정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약물들, 경우에 따라서는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출시되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치료 유지율과 결과를 높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보통 18세 미만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종류를 좀 좁혀서 조현병 치료제인 항정신병 약물로 살펴보게 된다면 1세대에 해당되는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 2세대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세대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리스페리돈, 팔리페리돈,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아미설프라이드, 블로나세린, 쿼티아핀, 클로자핀 등의 약물이 있습니다. 1세대인 전용 항정신병 약물에 비해서 추체외로 증상이 적고 지연성 운동장애 등의 부작용이 감소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제 자체가 체중 증가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많이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로토닌과 관련된 곳에 가서 작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후에 중요한 음성 증상에 가서 작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세대 전용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할로페리돌, 클로로프로마진, 티오리다진, 페르피나진 같은 약물들이 대표적이고 대체로 졸리고 추체외로 증상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